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04만원입니다. 804만원에서 플러스 7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 전업투자가 3월 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튜브가 3월 말에 끝나느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작년 5월부터 전업투자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제가 폐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1년 동안은 장사를 하면서 마트를 했었거든요. 마트를 운영하면서 그 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 틈틈이 매매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영상 올려놓고 또 오후에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부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달에 폐업을 하면서 자영업이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만 전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전업한다는 의미가 생활비를 벌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1년 동안 그 주식에 집중해서 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차원으로 1년의 시간을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해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게 3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주식을 쳐다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 4월부터는 그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주식이 부과되는 거죠. 꾸준한 이제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해서 수익을 얻으면서 주식은 부업으로 하는,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그대로 올라옵니다. 단지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올릴 수는 없고 한 6시 이후쯤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리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지금은 하루 종일 쳐다봤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나서 바로 그날 봤던 걸 그냥 영상을 만들면 되지만, 부업으로 할 때는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뉴스 일일이 다 찾아보고 지나간 뉴스들 다 찾아보고 그 다음 이제 영상을 올리니까 영상은 한 6시 이후에 올리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영상은 계속 됩니다. 전업이 끝나고 부업으로 주식 투자는 끝까지 합니다. 이 투자금이 남아있는 한은. 그래서 제가 5월달에 처음 할 때는 이제 못 모르고 뭐 수익이 한 37% 나왔는데, 그 다음 좀 자만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손실이 크게 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손실들로 해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러나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실이 크게 나고 나면 진정해갖고 수익이 나고, 다시 또 손실이 크게 나면 진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계속 하면서 계속 본전밖에 안 되느냐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한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보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한 60만원 마이너스 나 있는 상태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때까지 뭐 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변화되는 것은 저한테 경험은 상당히 많이 쌓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부업으로 투자를 계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봤던 오늘의 시장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정씨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다고 합니다. 2월 셋째 주 월요일이 대통령의 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휴장이었고요. 독일 증시는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 보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독일 증시도 보시면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 다우 나스닥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최고점 위치에 와 있죠. 나스닥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일본 증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로. 중국 증시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주 강한데요. 국내 증시가 생각외로 좀 약한 편입니다. 코스닥 지수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해외 증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 연휴, 긴 연휴 앞이라는 이유로 계속 던져가지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연휴 끝나고 나서 어제 강하게 한번 튀어 올랐고, 이제 누르던 게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닥을 한 1,400억 정도, 최종적으로는 한 1,000억 정도 매도인데, 장중에 한 1,400억까지 매도를 쳤습니다. 거기다 기관이 또 한 700억 정도 얹어갖고 매도를 치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건 아마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자기들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던져갖고 밑으로 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눌러가지고 쭉 빠지게 한 다음에 손절시키고 나서 여기서 받아먹겠다는 의도로 막 던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오늘도 코스닥 보시면 5분봉인데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누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확 빠지는데 그렇더라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서 받으니까 계속 매도는 못 치고 어느 정도 그 1,4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로 환매수하면서 약간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길래 오늘은 진짜 상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도 다 좋았고요. 이제는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갈 때가 됐다. 이래서 기분 좋게 플러스 한 15만원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확 빠져가지고 수익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본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쭉 빠질 때는 아니 도대체 외국인하고 기관이 제정신이냐, 이 지금 해외 증시 선물도 좋고 다 좋은데 해외 증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걸 던지나 싶어갖고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됐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HLB 그 삼형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HLB 생명과학, 뭐 HLB 제약부터 해서 세 가지 그 종목 세 개가 이게 세트로 보통 움직이는데요. 이 뉴스가 컸던 것 같아요. 미국 FDS 임상시험 허위 공시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 공시, 그러니까 마치 임상시험했는 결과를 조작한 듯한 그런 혐의로 금융당국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HLB 같은 경우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대체로 그렇거든요. 제가 바이오 기업을 매매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로 그런 건데 오늘 바이오 기업 보시면 얘들이 확 무너지니까 다른 종목들도 그냥 덩달아서 쭉쭉 좀 많이 빠졌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특별하게 실적도 별로 없으면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바이오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바이오 종목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HLB가 영업이익 보시면 마이너스 200억, 마이너스 95억, 마이너스 60억 해서 지금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나도 시원찮을 판에 적자가 마이너스 3, 400억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돈이 쏟아붓는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지금 보시면 거의 한 오늘 엄청나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66,000원이죠.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임상시험을 성공해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암치료제라든가 HIV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대박 터진다는 얘기죠. 그 기대감으로 그냥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올라가는 게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허위공시 이렇게 해버리면 치명적인 거거든요. 임상시험을 조작했다는 느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까지 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모두 물거품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LB가 그 장 시작할 때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추락해서 하한가로 바로 꽂혔습니다. 쫙 빠져갖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빠지는 이 힘이 HLB 이 삼총사가 가격이 비싸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고가장 그 가격이기 때문에 얘가 확 빠지니까 외국인이 이걸 또 던졌지 않나 싶어요. 대충. 그래서 확 던지니까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같이 딸려 내려가 버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요즘 따라서 제가 재수가 상당히 없는 편인데요. 오늘같이 좋은 장에 HLB 사건만 안 일어났다면 코스닥이 얌전하게 올라가면서 제가 가진 종목들이 이제 빛을 발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게 툭 떨어지니까 지수 빠지면 우량 종목들은 덩달아서 같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들이 올라가려 그러다가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얘는 뭐 그나마 심하진 않았는데 빠졌고 그 다음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카본 대체로 다 밀리죠.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려버리는 바람에 오늘 좋을 뻔 했는데 밀려버렸다.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 밀리는 거 이거 잘 보시면 HLB 생명과학하고 좀 비슷한 그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급락해 갖고 하한가 꽂힐 때 코스닥 지수가 쭉 빠져내려간 겁니다. 이때 미국 선물 지수도 좋았고 해외 증시, 일본 증시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미국 증시는 어제 쉬었지만
그 유럽 증시도 그 전날 상승했고 모든 게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HLB가 워낙 덩치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 확 빠져버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쭉 빠져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됐나요? 코스피는 그나마 덜 빠졌는데 코스닥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쭉 빠졌고 그 다음 여기서 반등 나올 때는 왜 나왔느냐 하면 HLB가 이 회사에서 이 또 공시를 참 뭐하게 냈습니다. 얘들이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거고 이런 사실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는 자료를 2시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만 들었을 때 이건 조사를 받긴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뉴스를 퍼뜨려 갖고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뉘앙스로 회사에서 공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시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하한가 여기서 매수가 막 들어가지고 들어올린 겁니다. 위로. 그래서 한 13%까지인가 들어올렸어요. 그러면 하한가에서 잡은 사람은 17%를 먹은 거죠. 여기서 17% 정도를 거의 한 20% 먹었겠네요. 들어올렸습니다. 들어올렸는데 2시에 발표한다 그러는데 발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웃기는 겁니다. 발표하는 내용이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명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조사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위에 있는 이 뉴스가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임상시험 허위 공시를 해갖고 심의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임상시험 허위 공시했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신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대해서 자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다시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해가지고 소명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지금 딱 보면 결론적으로 잘된 게 없죠. 조사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소명을 했다 그러면 몰라도 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27%까지 빠졌고 시간에서 또 빠지고 있죠.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HLB가 급락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덩달아서 내려가는 그런 날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장중에 핫했던 종목은 HLB 삼성사 이 종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쿠팡 관련해서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원래 동방이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한번 뜨고 나서 상한가 점 오늘 또 상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니까 뒤에 따라가는 애가 이제 또 바톤을 받아갖고 또 올라갑니다. KCTC하고 KTH하고 대형포장하고 영풍제지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쿠팡 관련주라는 게 대체로 보니까 택배업 하는 거 있죠. 포장지라든가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물류 항만에서 물류 내리고 하는 이런 쪽이고 동방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시간에서 좀 풀렸습니다. 다시 또. 그리고 KTH, 대림포장, 영풍제지. 그래서 이게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 거래소 엔머시 뭔가 나스닥 말고 본 장에 거기에 상장한다고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이게 뭐 30 몇 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막 올라가는데 동방을 진작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제는 점이어서 못 잡았고 오늘은 이제 너무 높아서 못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쿠팡이 미국에 상장된다고 해서 이 택배 회사가 올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쿠팡 대박 터졌다 이러니까 쿠팡 관련주는 덩달아서 그냥 막 올라가는 거죠. 상장 끝날 때까지. 그래서 상장 심사 끝나고 상장됐다 하면 이제 내려올 겁니다. 그때는 재료 노출 이렇게 하고 이제 급락하겠죠 다시. 그런 차원으로 가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부분도 갈 만큼 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고 단지 이제 지수가 지금 힘을 좀 못 쓰는 것은 코스닥 지수가 힘을 못 쓰는 것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쨌거나 꼬투리만 잡히면 던져가지고 밑으로 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더라도 전 세계 증시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제 입장에서 가만히 쉴 수는 없죠. 그래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지 싶은 종목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그 제가 보유했던 종목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카본 오늘 정리했습니다. 이게, 그, 일단 조선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약했다는 것도 있고, 이 한국카본이, 그, 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누군가 자꾸 팝니다. 이거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고, 왜 못 올라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좌우지간 계속 팔고 있어가지고 이 매물 다 뚫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기회비용 이런 차원으로. 이게 제가 던지고 나서 올라갈 때 좀 속상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종목 있죠. 한국큐빅. 이거 그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눌러가지고 빼놓고는 제가 팔아버리고 나니까 싹 땡겨려갖고 위로 탁 튀어올라가 버렸죠. 요게 이제 다음에 이제 날아가면 쭉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제가 풀지 못하는 제 실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잡고 있어야 되는데 놔버리고 나니까 그냥 튀어올라가 버리는 이건 바꿔 말하면 세력들이 저 같은 사람이 수익을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계속 던져가지고 손절시킵니다. 그래서 다 팔고 나면 그냥 자기들 확 땡겨 올려갖고 올라가 버리죠. 그럼 위에서 이제 따라 들어가면 그때 또 팔아갖고 이익 실현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개미 덩쳐 먹을까 이걸 연구하는 게 세력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종목도 당했다. 여기서 팔았는데 오늘 올라갔죠. 그래서 실적 좋고 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실수했다는 생각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카본은 이게 뭐 전고점 위치에 있다면 가져가겠지만 지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13,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워낙 자꾸 눌러가지고 정리해버렸습니다. 다른 쪽으로 자금을 몰려고. 그래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 팔았는 자금을 다른 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태경 BK입니다. 이 종목 지금 보시면 계속 양봉으로 지금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쉬어갈 것 같은데도 꾸역꾸역 자꾸 올라가는 거는 매수세가 그만큼 좀 강하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할게요. 태경 BK를 탄소 중립 쪽으로 일단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환경 관련주들이 대표적인 그린케미칼 물론 이제 뒤로 밀려버렸지만 쫙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쫙 올라가다가 쭉 빠져버렸지만 이렇게 환경 관련주들이 그 다음 또 보시면 캠트로스 이 종목도 무슨 꿀뚝에 뭐 이런 뭐 저감 장치 이런 개발하는 데 싶은데 오늘 상당히 의미 있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 연료 제시케미칼도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휴캠스는 탄소 배출권이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환경 관련주들이 계속 그 눈치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한 번쯤 시세를 줄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좋을까를 계속 분석해 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물이 굴려 봤는데 그린케미칼은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 갖고 들어가기 좀 그렇고 보다 보니까 그나마 태경 BK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비중을 좀 더 실었습니다. 300만원치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거 그 팔았는 거 전부 다 이쪽으로 밀어 넣었다가 450만원치 갖고 있다가 이거 그냥 또 몰빵해 놨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할까 싶어서 확실하지 싶은데도 좀 겁이 나가지고 150만원치를 다시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그 300만원치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 태경 BK는 여러가지 면에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300만원 잡았고요. 비중을. 그 다음 오디텍 150만원 갖고 있다가 50만원 줄였습니다. 이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이 다 올라갔는데 얘는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큐빅처럼 눌렀는 세력이 못 올라가기 지금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면 계속 누르는 것 같아요. 이 정씨가 좀 그런 게 좋으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이걸 그 계속 던져가지고 손절시킬 때까지 손절할 때까지 계속 누릅니다. 눌러갖고 이거 아닌갑다 싶어갖고 단타하는 사람들이 팔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확 땡겨 올려버립니다. 올릴 때는 아주 강하게 쫙 땡겨 올려갖고 못 따라오게 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이 세력들은 그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올리면 위에서 팔아먹어버리니까 위에 있던 이걸 손절시키고 나서 올리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위치가 털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시스템 반도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 중에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그 어디 갔죠? SFA 반도체 쫙 올라가다 뒤로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시그네틱스 하락했고요. 그 다음 IA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내려오면 5일선하고 닿으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자동차 그 칩이 반도체 칩이 부족하다니까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다른 건 다 급등해 버렸으니까요. 오디텍하고 그 다음에 IA하고 이 두 종목을 좀 노려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디텍은 100만원치 남겨놨고요.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 코스메카 코리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실적 발표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 관련해서도 괜찮을 것 같고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까지 나오다가 지금 10만 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코로나 그 백신 접종이 아주 빠르게 되다 보니까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좀 뭐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보면서 계속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450명 나왔고 안 줄어듭니다 이거. 근데 백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화이자 백신이 3월 말이나 뭐 4월달 그 다음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2분기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런 데는 이제 백신 접종이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확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잉글우드랩은 그 색조 화장품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미국의 확진자가 줄어들면 그동안 소비 안 했던 색조 화장품을 많이 살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급등하지 않을까. 그 자리도 지금 한번 슈팅 나올 만한 자리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계속 눌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확 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누르고 나서 또 자기들이 다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만 지키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잉글우드랩을 지금 150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아직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만 줄일까 생각 중인데요.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 2개, 그 다음 오디텍 시스템 반도체고 태깅 BK 이렇게 현재 보유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현금을 한 150만원 남겨놨는데요. 태깅 BK 쪽으로 한번 힘을 한번 실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확실하게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강한 종목을 따라잡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쿠팡 관련주는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다음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제 쭉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구리 가격 급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구산업하고 대창 이런 종목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근데 이쪽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일단 내일 장 시작하고 강한 종목 쪽으로 따라 붙어서 들어가 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